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공법 제25강 시간으로서 제3편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6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첫 번째, 정비구역의 분할과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자, 정비구역을 분할 또는 결합을 해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얘기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또는 도시의 경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첫째, 기업. 하나의 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정비구역으로 분할. 자, 분할해서 지정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서로 연접한 정비구역을 이웃에서 붙어 있다는 얘기죠. 연접한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통합.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통합. 디귿, 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 연접하지 않았을 때는 결합을 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하거나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결합하여 지정하려는 경우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다음, 순환 정비 방식입니다. 두 번째 사항, 순환 정비 방식. 순환.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의 안과 밖에 새로 건설한 주택 또는 이미 건설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핵심은 철거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 철거되는 를 정비구역에 실제 거주하는 자로 한정을 합니다. 세입자의 경우에는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임시로 거주하게 하는 등, 자, 이런 사람들을 임시로 거주하게 합니다. 거주하게 하는 등. 이미 건설한, 새로 건설한 주택이에요. 그 정비구역을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의 이주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사업 시행자는 순차적으로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 임시로 거주하는 주택, 이거를 순환용 주택이라고 합니다. 순환용 주택. 이거는 순환용 주택. 임시 거주. 임시 거주 주택. 순환용 주택을 임시 거주 시설로 사용하거나 임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업 시행자는 순환용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정비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순환용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분양하거나 계속 임대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경우 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순환용 주택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에게 처분된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순환 정비구역의 분할과 순환 정비 방식 세 번째 사항입니다. 임시 거주시설의 설치입니다. 임시 거주시설. 임시 거주시설. 사업 시행자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게 해당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철거돼서 집이 무너지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는 임시거주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이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한다. 그리고 네 번째,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시거주시설을 철거하고 사용한 건축물이나 토지를 원상 회복하여야 합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입니다. 자, 이렇게
정비구역과 분할과 순환 정비 방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이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입니다. 대상.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 등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 토지, 물건,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상 그 제외하는 것들, 어떤 경우가 제외가 되냐면, 제가 특이한 사항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정합니다. 이 재건축 사업은 한정이 돼요. 한정. 무조건이 아니라 재건축 사업만큼은 천재지변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천재지변. 즉 긴급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천재지변 등 긴급하다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긴급하게 정비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만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토지 등의 수용 사용 두 번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걸 준용한다고 그러는데, 이 준용하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준용하는지. 먼저 준용을 해요. 준용을 하는데,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법, 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게 있으면 그 규정한 걸 따르고, 거기에 규정하지 않았어. 그거 규정한 걸 제외하고는 어디 있는 걸 준용한다? 바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특례입니다. 특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 공익사업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언제? 사업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 재결신청.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돼요. 이거는 수용 또는 사업에 대한 재결의 신청은 다시 결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겁니다.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 법률의 규정, 거기에는 1년 이내라고 해요. 공익사업 법률의 규정이 1년 이내라고 나오지만, 그거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 시행 기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요 이내에 해야 돼요. 사업이 다 끝났는데 재결 신청해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자, 네 번째, 현물보상이요. 현물보상과 관련된 거. 현물보상 시기는 언제다? 준공인가 이후. 대지 또는 건축물을 현물, 물건으로 보상한다는 게, 현재 있는 물건으로 현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준공인가 이후에도 할 수 있다. 이후에도 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전에도 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부분 그 준공인가한 다음에 그때 현물을 보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재건축 사업에서의 매도 청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매도 청구하는 그 절차를.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기억,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니은,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또는 신탁업자의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회답하는 겁니다. 회답을 촉구하는데 서면으로 꼭 촉구해야 되고 그거는 언제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를 보면 사업 시행자가 동의 여부를 30일 이내에, 자, 30일 이내에요. 언제부터?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누구에게?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 아니한 자, 이런 자에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 등 그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도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서면으로. 예.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니까 동의하는지 안 하는지를. 자, 이 촉구를 받은 토지 등 소유자는, 자, 이 동의하지 아니한 자, 이들이 바로 토지 등 소유자입니다. 토지 등 소유자. 소유자 중에서 동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동의하지 않으니까. 촉구를 받은 날부터, 이 촉구를 받은 요 날부터예요. 요 날부터 답을 줘야죠. 회답을 해야 됩니다. 언제?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됩니다.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자, 그래서 이해 기간이요. 2개월 이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회답을 안 할 수 있죠. 동의하면은 동의하지만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귀찮으니까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회답을 하지 않는 경우 그 토지 등 소유자는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의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2개월 이내에 회답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2개월 이내에 회답을 안 했어. 이 얘기는 곧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본다는 겁니다. 자, 이해 기간 2개월이죠. 2개월. 그 서면 촉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이 이해 기간이 지나면 사업 시행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자, 요 2개월이 지나면 이 이후 이 만료된 날부터 이게 새로이 또 2개월 이내에, 자, 새로이 2개월 이내에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토지 등 소유자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소유자에게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 2개월 내에 회답을 했는데 동의하지 않겠다고 회답을 하거나 아예 회답 자체를 안 했어요. 그리고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자, 만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도해달라고,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경우에?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상권 등의 계약의 해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해지권. 첫 번째, 계약 해지. 이 계약 해지권은 지상권자 등이, 자, 지상권자 등이 누구에게 한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하는 겁니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비사업을 해서 내가 임차에서 어떤 그 상업행위를 하는데 그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서 철거가 돼요. 그럼 내가 더 이상 내 목적,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해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금전 반환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상권자 등이 금전 반환을 받아야 되는데 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 자, 그럼 이 계약 해지권자, 지상권자가 계약을 해지했으니까 이 계약 해지권자 바로 지상권자 등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에게 금전을 좀 반환해 달라고 하냐? 사업 시행자에게 하는 겁니다. 사업 시행자.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 시행자가 금전을 반환해 주면 구상권이 생기죠. 구상권. 구상권은 사업 시행자가 누구에게 행사한다? 그렇죠. 원래 권리 있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토지 등 소유자. 원래 반환 의무가 있는 사람들. 금전의 반환 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 시행자는 해당 토지 등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돈을 받으면 되는데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제 압류 조치. 구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예요. 역시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에게 압류 조치할 수 있는데 사업 시행자는 구상이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귀속될 대지 또는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압류한 권리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압류를 하면 요건 바로 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저당권. 자, 마지막으로 이제 5.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주임법이라고도 하죠. 이것이 적용이 안 됩니다. 비적용. 적용이 안 돼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의 계약 기간은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공법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철거되는데 그 임대차 기간 보호하는 걸 보호해주면 철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부동산공법 제25강 시간이었고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